자, 그러면 오늘은 고전 한번 읽어보자. 고전 플라톤의 소크라테스의 변명. 그래서 과거를 참조함 한번 생각해보자. 소크라테스는 지금부터 한 2500년 전 철학자지. 자, 우선 소크라테스가 어떤 철학자인지 잠깐 살펴보자. 소크라테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로 일생을 철학의 제 문제는 모든 문제를 말합니다. 철학의 모든 문제에 관한 토론으로 일관한 인류의 위대한 철학자. 공자, 예수, 석가와 함께 세계 4대 성인이지. 여기서 보면 동양에는 공자와 석가, 서양에는 소크라테스와 예수. 종교적인 측면에서는 동양에는 석가모니지. 그 다음에 서양에서는 예수가 4대 성인에 들어가 있다. 철학자로서는 동양은 공자, 그 다음에 서양에서는 소크라테스가 대표 철학자가 되지. 소크라테스는 자기 성찰, 나는 아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안다고 얘기했지. 뭐 너무나 유명한 얘기지. 나는 아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안다. 너무 잘난 체 하지 말라는 거지. 잘난 척하면 안 돼. 우주 속에서 보이지도 않는 원주보다도 작은 존재가 안다고 해봐야 뭘 얼마나 알겠어. 자기가 조금 안다고 자랑하는 거 보면 좀 우습지. 자기가 자신이 가진 것 그런 것들 자랑하지 말자. 아테네에서 살았고 많은 제자들을 교육시켰어. 플라톤도 그중 하나지. 사실 국가교육, 학교로 대변되는 국가교육이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어. 몇백 년 되지 않고 그전에는 아예 교육기관이 별로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교육은 개인 교습 중심이었고 유명한 철학자, 교육자들을 모셔다가 개인 교습을 했었지. 그나마 이제 플라톤이 처음으로 아카데미아를 세워서 학원 비슷한 거지. 지금의 개인 학원이 되겠다. 학교에서는 국가에서는 학교를 만들지 않았으니까 개인 학원을 만들어서 플라톤이 그곳에서 수업을 했었지. 자, 소크라테스는 그는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을 기초로 해요. 이거 유명한 이 정도는 다 알고 있지? 너 자신을 알라. 그 말을 기초로 해서 삶의 온당한 방법, 올바른 방법을 아는 것이 지식의 목적이라고 했었다. 나는 아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안다. 이거 잊지 않도록 해야 된다. 자, 그러면 고전 읽기로 들어가서 소크라테스의 변명 공부해보자. 우선 제심은 가하고 제심은 나가 있다. 제심은 가하고 제심은 나에서 우리가 어떤 이야기들을 하는지 공부해보자. 그래서 문수를 풀 때는 또 문제부터 먼저 봐야지, 그렇지? 문제부터 먼저 봐야 된다. 자, 문제가 먼저 보자. 제심은 가를 읽고 웅변가의 두 가지 유형에 대하여 비교 기술하시오. 그리고 주변에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자, 문제 2번은 제심은 나를 읽고 죽음을 앞둔 소크라테스의 마지막 꿈을 세 가지를 기술하시오. 자, 200자씩으로 답안을 밑에 적으면 된다. 자, 다시 앞으로 가서 제심은 가부터 공부해보자. 소크라테스의 변명에 나오는 이야기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 저를 고발한 사람들의 말을 들었을 때 당신들이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들었을 때조차도 내가 누군지 헷갈려 버릴 정도로 그것은 그럴듯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실에 대해 거의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많은 거짓말 가운데서 특히 내가 놀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럴듯하게 꾸며서
말을 잘하고 거짓 설득력 있는 연설자. 그렇지? 이게 첫 번째 유형의 연설자가 되겠다. 첫 번째 유형의 연설자. 그럴듯하게 꾸며서 말을 잘하고 거짓 설득력 있는 운동가, 그치? 연설자이니 속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볼 수 있듯이 그들이 어떻게 보더라도 나는 대단한 운동가는 아니라는 사실로 그들을 반박했을 것입니다. 하기야 진실을 말하는 사람을 설득력 있는 운반가로 정의한다면요. 자, 진실을 말하는 사람. 두 번째 이제 운동가의 종류가 되겠다. 그렇지? 설득력 있는 운동가로 정의한다면요.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그것을 의미한다면 나는 그들과 다르다는 것을 주장할 것이지만 나 또한 한 종류의 운동가일 것입니다. 어쨌든 그들은 진실을 거의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저에게서 모든 진실을 들을 것입니다. 어쨌든 아테네 시민 여러분, 나는 제우스 신에게 맹세합니다. 당신이 나에게서 듣는 것은 그들의 주장과 같은 거짓 문구로 장식된 것이 아닐 것입니다. 나는 끊임없는 평범한 말로 말할 것이고 이는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이 옳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 중 누구도 나로부터 그 이상의 결론을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 내용을 바탕으로 좀 전에 봤었지? 좀 전에 문제 1번 제시문 가를 읽고 웅변가의 두 가지 유형에 대하여 비교 기술하고 주변의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비교 기술한다는 것은 뭐지? 비교 기술하다. 비교 기술하는 것은 차이점을 기술하는 거야. 차이점. 두 가지 사실 또는 세 가지 사실의 차이점을 비교하는 것이 차이점을 기술하는 것이 비교하는 거지. 만약에 차이점이 없다면 뭐지? 그게 공통점이 되는 거야. 결국은 비교하라는 얘기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기술하는 얘기다. 자, 시간은 5분 정도 줄 테니까 동영상을 중지하고 스톱하고 자, 답안을 먼저 쓰도록 하자. 자, 그럼 답안을 다 썼다고 생각하고 이제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간다. 제시문 나는 문제가 뭐였지? 문제가 소크라테스의 마지막 꿈이 무엇인지를 찾는 거였다. 자, 이것은 세 가지 찾으면 돼. 그러나 이것은 내가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전부입니다. 내 아들들이 어른이 되면 내가 여러분에게 했던 것처럼 괴롭히고 또 괴롭혀 주십시오. 그들이 올바르고 선한 일보다 돈이나 그 밖에 어떤 것을 중요시하거나 보잘것없는 자신들을 대단한 것으로 오해한다면 그리고 자신이 조심해야 할 것을 주의하지 않는다면 별것도 아닌 인간들인 주제에 무언가 대단한 인물로 착각하지 말라. 너 자신을 알라. 이런 얘기지. 그치? 내가 여러분에게 한 것처럼 소크라테스도 이런 식으로 그들의 제자들을 많이 혼냈던 것 같아. 그들 자신의 아들들이지. 그들로 혼내주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내 자신과 내 아들은 당신들에게 제대로 대우를 받은 것이 될 것입니다. 이제 끝낼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 가야 합니다. 나는 죽기 위해, 당신들은 살기 위해. 우리 앞에서 기다리는 죽음과 삶, 어느 쪽이 좋을지 누구도 모릅니다. 신이 아니라. 자, 꿈에 대해서 작성해보자. 마찬가지로 한 5분 정도 기다려서 문제 2번 답안 작성다. 제시문 나를 읽고 죽음을 앞둔 소크라테스의 마지막 꿈을 기술하시오. 세 가지. 자, 작성 시작한다. 자, 동영상 스톱하고 작성. 자, 작성 다 됐지?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 방법으로 설득할 수 있어. 남을. 하나는 자기 생각을 설득하기 위해 거짓을 말하기도 하면서 어떤 방법이라도 사용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어떠한 경우도 반드시 진실을 말하려는 거야. 후자의 경우에만 우리는 평범하게, 솔직하게, 차분하게 설득할 수 있다. 이거는 금방 알 수 있지. 우리가
차분하게 남을 설득하려면 거짓이 있어서는 안 된다. 진실을 말하려고 노력해야 돼. 자, 그리고 소크라테스는 우선 자신을 훌륭하게 만드는 일을 우선하는 세상을 바랐고, 그가 원하는 두 번째 세상은 교만하지 않은 겸손한 사람들이 세상에 가득하기를 원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으로 그와 같은 세상을 만들 수 있는 많은 교육자와 교육기관이 만들어지기를 기원했어. 왜냐하면 자신의 아들들을 혼내달라고 한 것이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소크라테스 제자들이 많이 만들었지. 플라톤은 아카데미아,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아케이더 같은 다른 교육기관을 많이 만들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은 소크라테스의 변명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꿈 3가지, 그리고 인간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지 2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다.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계속 고전 읽어보도록 하자.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